학생 녹화. 종서. 인우는 아직 안 왔고 1일차. 그 원래 11시부터 하면 돼 매일. 11시. 자 황정식. 해가 없다. 자 이거는 불능하고 부정이 있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해가 없을 때인데,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을 때랑 해가 없을 때랑 해가 있을 때랑 이렇게 세 개가 있지. 근데 그 각각의 경우를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직선 형태로 줬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평면에서, 공간에서는 또 달라. 평면에서 이게 안 되지. 잠깐만.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자, 이 직선이 있어. 그러면은 이 직선과 서로 다른 위치 관계 세 개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러면 하나의 해를 가지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평행한 경우에는 해가 없지. 그리고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해가 무수히 많잖아. 그래가지고 이 각각의 이거는 그냥 해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으면 이 중에 어떤 걸 해로 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고, 부정하는 경우 일치. 그리고 이렇게 평행한 경우는 해가 없잖아. 이거는 불능이라고 해. 이 용어는 뭐 알아두면 유익하지만 몰라도 되는 그런 거고, 어쨌든 직선이 있으면 해가 하나인 경우랑 일치한 경우랑 평행인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이 처음에 주어진 직선을 ax 플러스 b라고 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그은 직선 있잖아. 두 번째 그은 직선을 cx 플러스 d라고 하자. 여기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 그러면 이렇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나타낼 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할까? 평행하지 않아야 한다. 평행하지 않아야 되지, 일단. 그러면은 A하고 C가 달라야겠지. 기울기가 달라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서 B하고 D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직선이 무한히 길게 뻗어나가면 그 어느 한 점에서 만날 테니까, 기울기가 다르면. 그리고 평행한 경우는 기울기가 같지. 그러면 A하고 C는 같아. 근데 B하고 D는 달라야 되지. 그래야 서로 안 만나니까. 그리고 일치하는 경우에는 A랑 C도 같아야 되고 B랑 D도 같아야 되지. 여기서 해가 없어. 그러면은 평행한 경우지. 평행한 경우니까 A하고 E는 같아야 되고, 그치? B는 마이너스 3이 아니어야 되지. 아마 이 개념도 개념인데, 개념은 이 정도면 알면 되고, 너는 아마 답을 쓸 때 B가 마이너스 3이 아니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걸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 그래. 뭐 이게 문제 끝이고. 뭐 있을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꼭 공부랑 관련이 있거나 뭐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돼. 아무거나. 뭐. 그 삼각비인데 삼각비에서 삼각형의 세 각이 합이 180도잖아요. 근데 한 각이 뭐 사인 210도는 180도를 넘지? 그치? 뭐예요? 그거는 그래프 마지막 시간에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면서 할 건데, 삼각함수가 사실 고등학교 과정 맨 마지막 그 이과만 배우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 그래프 특강을 하려는 이유도 그중 하나인데,
특히 너희 나이 때는, 너랑 인우 나이 때는 어떤 걸 배우면은 그게 어렵고 그런 걸 잘 몰라. 그리고 그게 수학이라는 게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 삶의 경험이나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배우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어떤 내용의 그래프가 나오는지 그걸 보고 가면은 나중에 배울 때 좀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하는 거고,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삼각비를 보통 직각삼각형의 그 삼각비를 많이 얘기를 하지. 그리고 보통 이 각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 각을 단위로 나타낼 때 이렇게 하거든. 번데기 모양으로. 이 각에 대해서 삼각비를 따져서 뭐 이게 사인이고 코사인이고 탄젠트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각이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건 좌표 평면이고 여기에 원이 있어. 원이 있고 중심이 여기 원점이야. 그리고 이 반지름 있잖아. 원의 반지름이 1이야.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겠지. 그리고 잘 봐봐. 이렇게 딱 원의 한 점을 찍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직각삼각형이 되지. 그리고 이 각을 세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번데기라고 할게. 이 각 번데기라고 하면은 그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따져보자. 그러면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러면은 사인은 이 y값 이거랑 똑같아져. 그리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이거 밑변이잖아. 이거 밑변이라고 하냐? 하여튼 빗변분의 이건데, 이거는 이 길이는 뭐야? 이 좌표의 x값이지. y. 그리고 탄젠트는 x분의 y가 되잖아. 그러면은 기울기가 되는 거야. 기울기. 신기하지? 그래서 이 점을 찍었을 때 이거를 그냥 임의의 점 x, y라고 놓을 수도 있고, 이거를 세타라고 놓으면은 이 각을 단위원에서 세타라고 놓으면은 코사인 x니까 코사인 이거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신기하지?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 이거를 직선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은 x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기울기는 몇이야? 아까 탄젠트였지. 탄젠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쉽지? 근데 이걸 어려워해. 근데 초등학생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어렸을 때 과학을 배웠고, 그래서 좀 거부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새로운 걸 배우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1사분면에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삼각비 값을 생각하면 돼. 60도면 똑같이 60으로 적용을 하면 되고. 근데 이게 늘어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넘어가. 그럼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은 세타가 이렇게 돼. 세타가 둔각이 돼.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이 사인을 따지자. 사인을 따지면 사인 아까 y값이었지. y값. 이 y값이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x값 코사인이니까 x값 여기가 되겠지.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음수로 넘어갔잖아. 그래서 코사인 값 아니면 사인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탄젠트 값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기울기는 음수잖아. 그래서 탄젠트도 음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례를 하나를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단위원이라 그래. 반지름이 1인 중심이 원점이 원. 단위원에다가 여기가 만약에 120도라고 치자. 그러면은 지금 사인 120도를 구하려고 해. 그러면은 이 나머지 각 있지, 이거 우리가 익숙한 이 부분은 60도잖아. 그럼 원래 사인 60도는 몇이야?
사인 60도요? 1 루트 3대 2니까 2분의 1이네. 그치? 네. 2분의 1이지.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사인 120도는 똑같이 2분의 1인 거야. 이 높이가 여기 61대랑 이때랑 높이가 똑같잖아. 그래서 그냥 2분의 1인 거야. 사인 120도도. 그리고 코사인 120도 면은 60도면은 1대 루트 3대 2니까 2분의 루트 3이네. 사인 60은 아니 코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지. 네. 그러면은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그 x좌표의 절대값은 똑같잖아. 근데 부호만 다르지. 그러면은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거야. 이렇게 돼. 그리고 뭐 180도를 더했다고 치자. 이게 그래서 이 100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보자. 코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여기다가 360을 더해. 그러면은 코사인 420도지. 그럼 그것도 뭘까? 코사인 420도는 60 더하기 360이야. 그럼 360이라는 거는 이 각이 한 바퀴 빙글 돌았다는 거지. 똑같은 위치지. 그래서 같은 코사인 값을 가지는 거야.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뭐 이게 공식의 형태로 되게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일단 그 기초 단계는 이 단위원을 이해를 하고서 이렇게 돌리면서 그 뭐 이런 120도라든지 120도는 지금 180도에 60도를 뺀 거잖아. 그런 뭐 백악 공식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있고 뭐 각에다가 180도 더했을 때 사인값 코사인값 구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사인 75도라고 하자. 그러면은 75라는 숫자는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30하고 45를 더한 거지. 그럼 이게 사인 30도랑 사인 45도를 더하면 이게 나올까? 잘 모르겠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인 30도를 알고 있고 사인 60도를 알고 있잖아. 그럼 사인 30도를 두 번 더하면 사인 30도를 2배 하면 사인 60도가 돼? 생각해보자. 사인 32 루트 안 되지.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더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사인 30도, 사인 45도, 그리고 코사인 30도, 코사인 45도를 알고 있으면은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이걸 어떻게 곱하고 더해서.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사인 75도도 알 수 있고 사인 75도를 알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 사인 15도도 알 수 있고 뭐 105도도 알 수 있고 뭐 정말 많은 각에 대해 삼각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신기하지? 근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아. 거부감이 없어서. 그리고 이 코사인 값하고 사인 값이 지금 이 원이 아니라 이 삼각형이 이렇게 쭉 회전을 하면서 각이 바뀌잖아. 근데 360도가 이렇게 돌면은 똑같아지지 값이. 그래서 360도를 기준으로 주기를 가진다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은 1을 넘을 수가 없지. 1보다 클 수 없지.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일정한 주기를 가지는 함수가 돼. 사인하고 코사인이. 이쪽도 마찬가지고 음수여도 상관이 없어, 각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기를 가진 함수가 되는 코사인은, 사인이 이렇게 되면 코사인은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울 거야. 함수
그래프 마지막 시간에. 재밌어. 나도 이거 원래 그 학교 다닐 때 문과라서 네. 모르다가, 물론 내가 초등학생 때 혼자 독학해서 좀 공부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수능 끝나고 그 이과 친구한테 내일 올 텐데 그 친구한테 배웠거든. 이과 내용인데 그냥 내가 공부해보고 싶어가지고 배웠는데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삼각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 같아. 다음이니? 애들이 안 와서 지금. 수학이 최대의 관심사야? 요즘은 딱히.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한테 뭔가 관심사를 가지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되게 어렵긴 해. 공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 지금 503동 101호. 103동 101호. 그리고 내 친구가 방금 일정이 바뀌었는데 내일 오는 친구가 과학고 다니고 지금 의대에 가 있는 친구거든. 그 친구한테 과학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봐. 궁금한 거. 나도 되게 옛날에 지망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 난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막 그 지금 물화생지 하고 그래. 아니요. 내가 그 초 5대인가 6대인가 물화생지 원까지 막 다 공부하고 그랬었거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 보통. 그래서 되게 힘들어. 근데 내가 그거를 힘들고 그 놀고 싶은 게 물론 컸겠지만 나는 내 생각에 그때 내가 그거를 공부해서 과학고에 가거나 뭐 영재고를 가면은 내가 어떤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고 어떤 그 나에게 기회가 되는지 그걸 몰랐거든. 사실 너도 잘 모르지. 과학고가 뭐였는지. 그때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때 과학고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학 수학 과정을 떼고 간 아이들이 거기서 더 어려운 공부를 하고 뭐 막 계속 힘들게 경쟁을 하고 그런 데인 줄 알았거든. 물론 일부 맞는 거기도 한데 그거 이상으로 뭔가 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거기 안에서. 그래가지고 좀 친구한테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어. 네. 시간을 바꿔버리면 승진이한테 수업 중에 카톡하고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건데 얼마나 편하게 해가지고 지금. 물어보 있어? 아니요. 없어? 빨리 나가고 싶어? 배고파요. 나가면 뭐해? 나도 배고파. 나가면 뭐해? 밥 먹. 밥 먹고. 밥 먹고요. 밥 먹고 이놈 오면 일을 영어 수업해야 돼. 아 그래? 영어 수업 대단하네. 뭐 건의사항 같은 거 권위사항.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하기 되게 어렵겠지만 반이 좁히면 직사각형이 되네. 근데 미세하게 차이가 있네.
지금은 뭐 공부하고 있어? 지금은요? 이거 개념원리 1, 2, 3학년 거 1학기 풀고 있고 과학이랑 사회 중요할 거 그냥 신입생 과정 그 EBS 거 하고 있고 역사 강의 가끔 듣고 이렇게 그러게 내가 마음이 급한 걸 수도 내가 욕심이 좀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왜 빡세게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아니 네가 열심히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좀 스스로 힘들게 했다고 그런 생각이 박혀 있나 봐. 그래가지고 아니 막 나는 당장 네가 고등학교 거 막 수학도 했으면 좋겠고 과학도 했으면 좋겠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선생님께서 보시는 게 시각이 다를 수도 있지. 근데 좀 그거는 네가 당연히 정말 힘들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 네가 좀 스스로 알아보고 만약에 네가 진짜 그 영재고나 뭐 그런 데를 특목고를 목표를 하면은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네가 좀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진짜 이 길에 확신이 있나. 물론 나도 정말 그 나이에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런 건 정말 어렵다는 건 아는데 적어도 내가 반드시 이 길을 가야겠다라는 사명감보다는 그냥 내가 만약에 이런 길을 가게 되면 나는 어떤 노력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당장 지금은 이대로 그냥 해도 괜찮은가. 물론 괜찮을 수도 있어, 네가 스스로 판단을 하기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많이 좀 열어놨으면 좋겠어, 가능성을. 그 출발이 될 거야 아마. 내일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좀 최대한 많이 자세하게 물어보고,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뭐 배우는 내용이라든지 준비한 과정이라든지 뭐 많이 있을 수 있잖아.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게 그 특별히 내가 얘기를 하는 게 그 친구를 부르는 게, 물론 그 친구가 그렇게 특목고를 가고 의대 간 과정이 너 말고도 다른 뭐 고등학생 친구들이나 뭐 중학생 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네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좀 불렀어, 신경 써서. 그러니까 좀 적극 활용해. 그 정도? 그리고 인우한테 잘해줘서 되게 고맙고, 내가 나보다 더 형 같아. 나는 사실 잘 못해주거든, 그런 거를 잘 못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교대를 안 간 건 참 다행일지도 몰라. 스스로 뭐 내가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초등교사로서 갖춰야 될 좀 뭐라고 해야지, 봉사정신이나 배려심? 물론 중고등학교 때도 그게 필요한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다들 엄청 착하시잖아. 네. 그 정도의 내가 인격을 갖출지 몰라가지고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지. 형들이 안 와가지고 아무 말이나 해야 돼. 너 할 말 없니 너는? 진짜 아무 말이나 다 하고 있네. 근데 나 진짜 지금 아니면은 내가 뭐 너랑 얘기하고 그럴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냥 해주시는 말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따가 밥 먹을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따가 1시부터 3시까지 내가 얘기를 할 거야. 내일 친구들 와서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1시간 정도는 질문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근데 다 참여는 아니고 뭐 그럴 사람이 내가 보기엔 많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당장 지금 2시간 동안 자습을 해서 내가 해야 될 공부를 하는 게 더 가치 있겠다 하는 사람은 안 들어도 되고. 근데 뭐 자습 시간이 모자란 것 같지 않아? 지금 봐서는 자기 수업 시간 말고는 다 자습이라. 나만 계속 수업해서 재밌지. 원래 좀 더 뭔가
되게 열정적으로 막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내가 막 목이 나갈까봐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 보통 2시간 정도 하고 끝나고 그래가지고 되게 막 하이톤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좀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얘기를 할 것 같아. 재밌어? 이렇게 재밌어? 널 보면 나의 어렸을 때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서 나도 혼자서 막 나오고 그랬거든. 이거 그러니까 너는 이해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읽잖아. 네. 쭉 읽고 연습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뭐 나오는 뭐 이런 문제 풀고 뭐 뒤에 뭐 어려운 문제 나오면 몇 개는 뭐 빼놓거나 아니면은 답지 보고 이해하거나 그러잖아. 그냥 혼자서. 근데 그게 정말 드문 재능이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가 반에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5등 안은 들 거 아니야. 뭐 1등 할 때도 있을 테고. 근데 그게 애들이 중학교 간다고 해서 갑자기 막 똑똑해지고 그러지 않거든. 더군다나 지금 둔산동 한복판에서 네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전에서 이만큼 공부 잘하는 지역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네가 문정 탐방 삼천중 어디든 가서도 아마 비슷하거나 약간 낫거나 할 거야. 그리고 가면은 너보다 잘하는 애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야. 물론 나도 문정 중에 1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때 반에서 최고 기록이 3등인가 했나? 근데 정말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똑똑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그냥 속된 말로는 선행학습을 많이 한 친구들이지만 나는 그 친구들이 꼭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대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그런 거 뿐만 아니라 그거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물론 그게 부모가 이렇게 막 이렇게 몰아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뭔가 좀 스스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걸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특목고 가거나 그런 친구들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특별한 거 이상으로 그렇게 스스로 결단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정말 힘든 거거든. 물론 난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엄마가 시켜서 그냥 가는 애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나는 그런 입장이거든. 재능이 없으면은 아무리 학원 보내고 그래도 안 돼. 어떻게 그래서 중학교 가서도 그런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아마 많이 나을 거야. 그거는 내가 장담해. 문정중 같은 데는 꼭 지금 여기 탐방 쪽, 문정 쪽 이런 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공부 좀 잘한다는 애들이 교육시키려고 보내고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야. 생각보다 나도 그랬고 나도 원래 둔산동 안 살았었는데 이사 왔거든. 곧 중학교 때 좋은 데 보낸다고. 그랬어. 그리고 수학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네가 지금 이거를 네가 어떻게 얼마나 받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거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지. 그냥 풀지. 네. 그러면은 난이도는 어떻다고 생각해? 난이도요? 문제야 어렵게 하면은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는 중학교 때 가서 해도 나는 늦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중학생 때 시간이 막 모자라고 그러진 않거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되게 쉽지 않아? 뭔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아까 배운 그런 거? 그런 게 좀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난 많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게 꼭
선행학습이라고 막 입시를 위한 거고 막 나쁘다고 굳이 생각을 하지 말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네가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생각을 하고 모르는 거 질문도 하고 그러면은 네가 스스로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과학은 뭐 나중에 뭐 과외 받아서 배운다고 쳐도 그래서 네가 뭐 이렇게 막 문제를 풀고 그런 게 부담스러우면 선생님한테 뭐 공식이라도 좀 뽑아달라고 해서 그러다 한번 봐봐. 네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사실 내가 생각해도 그 너 정도의 재능이면은 이게 재능이라는 게 꼭 그 막 수학적으로 엄청나게 막 천재적이다 그런 거보다는 네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수학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래에 비해서 이렇게 앞서잖아. 그런 부분에서 정신 연령이 나도 옛날에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상위 학년 내용을 하는 게 그렇게 막 너무 부정적이고 힘들고 그러지만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공식이라도 한번 봐봐. 그러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뭐 개념원리 고등학생 걸 봐도 괜찮고 그냥 막 진도를 네가 막 나가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중학교 내용을 보다가 그 뭐 예를 들어서 고1 중학 수학 아니 고1 수학이다 하면은 거기에 그 단원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네가 오늘 1차 함수나 뭐 문자 세움과 시계 계산 이런 걸 배웠어. 그러면은 고등학교 책에도 그 단원이 똑같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한 네가 좀 더 그 수학적으로 엄밀하다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거야. 그걸 활용하는 방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가 오늘 지수를 배웠어. 지수에 대해서. 그럼 지수에 뭐 정수가 있는 걸 보통 배울 거 아니야? 중학생 때. 그러면은 그 같은 지수를 다룬 고등학교 과정을 봐. 그러면은 지수에 분수가 있거나 음수가 있거나 그런 것까지 좀 확장시켜서 네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고 뭐 로그 같은 것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그냥 지수를 반대로 써놓은 그런 거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걸 배우면은 네가 중학교 과정을 이렇게 심화해서 이해를 할 때도 좀 더 넓은 폭을 가지고 파는 거잖아. 이게 네가 공부하는 거를 땅을 파는 거에 비유를 하면은 땅을 만약에 네가 지금 여기 있고 땅을 만약에 여기까지 파야 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파면은 되게 힘들단 말이야. 좁고. 근데 만약에 네가 집안이 이 정도를 다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네가 파서 내려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좀 더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네가 어떤 중학교 과정의 문제를 풀 때도 내가 고등학교 책에 어떤 내용을 봤어. 그럼 그 옆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직접 활용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좋은 말로 포장해서 선행을 권하고 있어 너에게. 근데 너는 좀 이해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내가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특목고 가는 네가 목표를 만약에 둔다면 가능성을 둔다면 네가 해야 될 노력 중에서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네가 좀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탐구하는 마음으로 뭐 이거를 막 외워가지고 당장 내가 고등학교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개념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도 네가 중학교 과정만 해서 그냥 일반고를 가게 되더라도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수학에 시간을 제일 많이 써. 내가 봐도. 그리고 시간 나오면 책 좀 많이 보고 뭐 많이 얘기 듣겠지만 만화책이어도 괜찮으니까 난 보는 대로 남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게 책을 보는 게 네가 거기 있는 내용을 막 알고 그런 것도 있지만 스스로 좀 그릇이 커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10,000권을 봤다고 하는데 뭐 더 봤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책을 엄청나게 보니까 그릇이 엄청 크지. 그래서 내가 그때 경험과 그런 그 지식이나 네. 배경 지식 그런 게 바탕이 돼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내가 거기에 안에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은 뭐든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 그런 점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 그거는 뭐 만화를 보든 소설책을 보든 마찬가지야. 네가 그거를 스스로 읽고 집중하고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따 할 얘기랑 되게 중복된 얘기긴 한데 나는 뭐를 해도 되게 잘하려고 했거든. 난 뭐를 해도 되게 좀 잘했으면 좋겠고 최고였으면 좋겠고 그 남들한테 너는 이런 부분에서 좀 평균보다 모자라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싫어가지고 뭐든 했으면 끝까지 하려고 했고 좀 그리고 내가 이게 답이 없다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은 딱 그 담을 쌓고 버렸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나는 이게 좀 유행하는 말 있잖아. 선택과 집중이라고. 내가 다양한 분야로 탐색을 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좀 파가지고 한 거지. 그래서 내가 게임도 되게 잘하거든. 내가 게임 잘하는 건 알아? 그래? 어떻게 알아? 창구 형이 잘하면 그래서 막 게임도 막 하면은 상위 0.4% 그렇게 가고 그랬거든. 네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잘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막 그 유저가 몇백만 명인데 거기서 막 9,000등대 가고 그랬어. 게임도 하면 그렇게 막 미쳐서 하고 옛날에 초등학생 때 유도 했을 때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 관장님도 열심히 가르쳐 주셨지만 나도 되게 재밌게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선수도 한번 이기고 그랬거든. 대회에서 선수를 이겼어. 원래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사람이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라서 내가 이기면 안 돼. 그리고 그 선수는 당연히 지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나는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건데 걔는 밥 먹는 시간 빼고 거의 다 운동할 거 아니야. 하루에 8시간 넘게. 그래서 걔가 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이겼더라고. 그게 방심을 한 건지 내가 잘한 건지. 선수 이겼다는 건 그 분야에서 거의 최고라는 거잖아. 일반인 수준에서는. 또 뭐 했었냐. 옛날에 바둑도 좀 했었고.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밥. 형 누구냐? 그 수행 넘치는 형. 그 형. 태식이요? 태식이 형. 안 계시니? 존댓말 안 써도 되지 않나? 아프셔서 안 올 것 같은데요. 왔는데. 태식이 형이 아파서 안 왔다고? 왔어 오늘? 아니 왔다가 아까 누구 데리러 갔거든. 아직 안 왔어? 네 아직 안 왔어요. 그래? 밥 차려. 그럼 먹자. 네. 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